학생들이 만든 음악극입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 흥부와 놀부가 살고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고유어를 지켜야 한다. 외래어를 쓰지 않고 우리 언어를 잘 보호해야지. 흥부와 놀부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시나리오인데요. 오늘도 해피, 오늘도 어메이징. 오늘도 어메이징한 거를 했어. 역시 외래어로 톨크하니까 돈벌이가 매리 이지하다니까. 디스 머니로 좋은 것들을 매니 사야지. 여기서 선생님의 역할은 조언자일 뿐 시나리오에서 음악까지 완성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AI는 그냥 장르랑 분위기랑 무슨 주제만 알려주면 바로 쓱쓱쓱 써주니까. 뭐 어둡게, 슬프게라고 설정하면 그 주제에 맞게 그 어울리는 음악을 자신이 뭐 만들어서 저희에게 몇 가지 샘플을 보여주고 만들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넣기만 하면 시나리오가 뚝딱, 음악도 알아서 척척. 이 음악극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6시간. 놀랍지 않나요? 도움이 필요해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헤이 무로 외래어로 톨크해야지. 너에게 먼지를 빌려줄 이유 없어. 왜 이렇게 안 잘리지? 지금 생성형 AI가 수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흥부야, 널 위한 선물이야. 고유아 만세. 고유아 만세. 외래어. 저리 가라. 외래어. 저리 가라. 부산의 한 중학교. 요소는 뭔지 1학년 미술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던가. 그런데 학생들 앞에 놓인 건 미술 도구가 아닌 태블릿 PC입니다. 오늘 수업은 자신이 찾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로고를 디자인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달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아까 선생님이 캔바 달리에서 요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로고를 만들었잖아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그 밑에 2030 부산 엑스포라는 문구를 귀여운 폰트와 함께 그려줘 라고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아예 그려줍니다. 너무 똑똑하죠? 여러분들 막상 이제 무언가를 창작을 해내는 데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움을 이 AI한테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조금씩 마무리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요구만 하면 머릿속에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생성형 AI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리아 예쁘게 여기에 색칠만 하면 로고 끝! 그 AR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해파리가 나와서 해파리를 중심적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선생님 맞춰볼까? 지구인가요? 창의력과 그림 솜씨 두 가지를 갖춰야 가능한 로고 디자인을 학급 전체 학생이 빠짐없이 제출한 것입니다. 파도, 손 이런 거를 키워드로 잡았네요. 중학교 1학년이 만든 로고 어떠신가요? 해랑 부산이랑 이제 밝은 색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AI 도움 없이 그린 것보다 훨씬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수업을 위해 선생님은 작년부터 일부러 교육을 받았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 때문입니다. 미술은 꼭 특정 재능 있는 사람만 꼭 하는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포기를 해버리거나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생성형 AI가 제시해주는 아이디어를 보고 나도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해서 바꿔봐야겠다. 조금 더 이런 물꼬를 튀게 해주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AI를 좀 적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수업 준비일까요?
시간에 이어서 시나리오 이어서 작성할 건데요. 자, 노트북 가져와서 세팅합시다. 국어 시간입니다. 상황부터 대사 하나하나까지 중학교 1학년이 벌써 시나리오 작성을 한다는데요.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2단계에서 생성형 AI로 시나리오의 초안,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1단계에서 친구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2단계에선 생성형 AI를 어떻게 썼길래 시나리오 짜기가 가능했을까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저희가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바꾼 이야기로 바탕해서 줄거리를 8개 정도 뽑아냈습니다. 기존에는 욕심이 가득한 나무꾼,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인물로 바꿨고, 산신령은 그대로 현명한 사람으로 바꿨고, 캐릭터 상황에 맞는 대사와 지문은 대사를 추가하고 장면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생성형 AI에게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 수업 방식과 다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웁니다. 누구한테 홍보해야 되는 거야? 그치,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독자를 고려한 표현은 누구를 고려한 표현일까? 우리 학교, 그치? 학생들을 고려한 표현이어야 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의 교훈을 잘 받아들일 만한 표현들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AI를 통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수정할 겁니다. 3단계.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이 길러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거 외래어 좀 넣어야 되거든? 단어는 얘들이 이해 못하니까 오늘도 엄청난 거리를 했어 할 때 엄청난 어메이징으로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정말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대사에 유행하는 밈을 넣어 캐릭터를 강화합니다. 몰부가 외래어를 많이 쓰는 캐릭터였는데 그 외래어 쓰는 부분에 외래어가 아니라 그냥 지문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외래어로 다 영어로 싹 바꿔서 다시 작성했어요. 생성형 AI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는 학생들. 상상력을 동원해 대사를 각색하면서 학습 성취도도 높입니다. 생성형 AI가 일종의 모델링 역할을 해주어서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완성된 상태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정도의 수고를 하면 완성된 작품을 본인도 만들 수 있다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주은 선생님은 생성형 AI를 수업에 활용하면서 학습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학생 개개인과 접하는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수업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AI 없이 했다면 저는 한 학생만을 데리고 오랜 기간 했어야 됐을 텐데 여러 학생들을 한 번에 한두 시간 내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완료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어가 아닌 음악 시간에서 극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어 볼 거고 실제로 음악극을 발표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메인주. 미국 교육 정책 변화를 가장 빨리 느끼는 곳이죠. 수업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학생들은 인터넷에 푹 빠져 있습니다. Your job today is to go online and investigate some AI. Tons of resources online. Feel free to share with your table. When we're done, I'm going to have you present these next class. Good job. 개념을 가르치는 대신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직접 찾게 합니다. 선생님은 찾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고민하는데요. Oh, I have an idea. Can you open up a new tab? Get a picture of someone who's passed away, like Martin Luther King. Oh, I want to see this.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생성형 AI에 넣는데요. Oh no! Oh no! 사진 속 인물 눈동자가 움직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Okay, that's weird. If you've done 이렇게 찾은 생성형 AI는 학생들끼리 공유하게 합니다. Liv just put one in that animated Martin Luther King's face and made it look like he was a real person moving, and it was a moment. Okay, so pick some. Like there's one. 생성형 AI한테 어떤 걸 요구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Look around. It's weird, isn't it? I didn't have to learn anything. I just had to follow the instructions that just like upload the photo. It's crazy. It's like I'm kind of thinking. I don't know if like Harry Potter. Have you like? It's like and like the pictures are moving and stuff. Like it's just insane. Like this person is long gone. Like this person is dead. You get that, 그런데 right? 말이죠. Do you understand that in 20 years someone will watch this and go, "Oh, how dated." I know. I'm gonna go. 지금 쓰는 건 현재 유용한 것이라는 거죠. Did you find some? I did. I was using Dolly AI, like Dolly 3, Dolly like. Is that the image generator? image generator. Okay. What other one did you find? I found 자유롭게 각자가 원하는 생성형 AI를 찾습니다. do like visual ones. How would you see yourself using that though? I wouldn't. Okay, you're like immediately like no. Well, maybe for like an idea, because I like somewhat abstract art, and Okay. AI is good at doing abstract stuff because it looks weird. You can tell AI art is AI art because it looks very odd. So maybe as like a starter for an art piece you'd work on? Yeah, like maybe an inspiration, a bit of concept. 현재 예술가로 활동 중인 폭스. It's like doing.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합니다. We were writing paragraphs for like essay bits, and it suggested like different words I could use instead. So by using programs like that, I felt like it's kind of equipping me with the materials and tools I need to become a better writer. Right now, I'm learning more about AI and its uses. I really want to know like how much I can use AI, like what exactly where I can, and like learn how to use it well. 수업을 통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고민합니다. 가끔은 자신의 이상형을 자랑하는 친구도 등장하고요. 줄리 선생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생성형 AI의 오류나 불완전한 부분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부분도 배워간다고 믿습니다. When ChatGPT hit and AI was accessible to everybody through a website very quickly, I realized that the students that know how to use it are going to be better prepared to use it when they leave my classroom. If you're afraid of it because you've never used it, or you're afraid of it for all the bad things it can do, then you won't see all the things that it can do to help you. 생성형 AI란 스스로 학습한 데이터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인데요. 특히 놀라운 것은 컴퓨터 언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 원하는 것을 작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주는 것이 아닌 직접 만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청하면 바로 글을 작성해 줍니다. 그에 맞는 이미지는 물론 음악까지.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의 놀라움입니다. We're going to know humanity before AI and after AI because it will come to everybody and it's easy to use and it's as if we've grown a new body part. It's a part of us now. It's a part of, and that's why we have to get the young people using it right away. So what's happened is this, we have a new way of thinking. 급변하는 시대, AI 덕분에 전 세계 교육 현장이 바뀌고 있는데요. 주입식으로 줄 세우기 교육을 고수했던 일본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연구하는 야마우치 유헤이 교수. 今まではだから一生懸命勉強して知識を
頭の中に入れるということが大事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第一じゃなくな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が、それを前提にしてその知識を使って、例えば問題を解決していったりってい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大事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그가 말하는 미래 인재상은 지금까지 인재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AI 융합 교육을 통해 역량을 길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まず最初にやはり変わら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教師と授業だと思います。教師と授業が変われば学生は必然的に変わらざるを得なくなります。その答えをより深く考えていったり、問題を解決していったりすることを先生が授業の中でしっかり構成をして、それを助けるということが大事に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런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일본 학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바라키 현립-제1중고등학교. 과거 야구 명문에서 지금은 AI 명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교장 오타가키 주니치가 있습니다. ビジネスマンをしながらこの度茨城県から民間からコーチを募集するという触れ込みがありましたので、それに応募させていただく形で茨城県のこの県立校の校長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미래 사회에 진출할 학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입니다. 私たちはこの AI の時代をしなやかに生き抜くことのできる生徒を育成するために6年間で一貫した教育のカリキュラムを提供しています。 AI 교육이 미래 인재를 키우는 열쇠라고 믿는 그 부임하자 학제를 바꿨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합 6년제로 AI 융합 수업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공식과 문제를 푸는 필기도구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무엇일까요? 원주율이 3.05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라입니다. 각 모둠별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증명할 방법을 찾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학 수업은 수학적 지식이나 수리력을 기르기보다 협력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합니다. 教科書の内容を覚えるみたいな感じなんですけど、こういうの使うとやっぱ自分で考えたりしながらやんないといけないので思考力とかが身につくと思います。なんか新しい時代になったなって感じで、新しいことで楽しいです。 혼자 문제와 씨름하던 학생들은 사라졌습니다. 막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知識を分かりやすく教えるっていう時代はもう終わったと正直思っています。どういうふうに学ぶとか、そういうところを指導していくというか、ファシリテート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これからの学校の教員の役割かなっていうにはちょっと理想としては思ってはいます。교장 선생님의 수업 시스템 변화는 실력으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전국은 물론 세계 AI 경진대회에서도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미래. このですね、後ろの一角はインテルさんなどに協力をいただいて、非常にその性能のいいワークステーションが並んでいます。 오타가키 교장 선생님은 AI를 통해 미래 시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곳은 학교 그리고 교육이라고 강조하는데요. 教育がというよりは社会の中に AI が浸透することはもう避けられない将来だし、これは不可逆だと思っています。で、教育というのは社会で将来活躍する人材を築くことなので、そういう意味で教育が AI によって変わらなければその目的が達成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だから当然 AI で教育は変わらなきゃならないし変わると思っています。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교육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 챗GPT가 등장하면서 교육계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순식간에 생성하는 챗GPT는 5일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챗GPT 4.0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시험의 상위권에 오르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인간의 능력을 저하시킬까요? 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 세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There are two ways to go with ChatGPT or generative AI and education. One way to go is going to have very little impact. And another way to go, it could have a revolutionary impact. Can I say something like AI in education puts us in front of a very important choice? Of a lot of upheaval and, you know, a lot of misunderstanding of what to do about it until we start to see what are better practices of how to have students use generative AI in their work and also show what they've learned in a better way. 아직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렇다면 교육에서 생성형 AI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Yes, hi. Hi. Nice to meet you. Nice meeting you.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What I wanted to show you. What is it? It is some of the marketing materials that Alt School had. And so you can see my son right here. This is a picture of my son right here. There you go. So he was a lot of the modeling that he did for the Alt School. This is my son right here. And then also 앨리스의 아들은 과거 알트스쿨에 다녔습니다. Yes, you are the boy. Yes, so he is that kid. So he went to Alt School when he was in kindergarten and first and second grade. Alt School, I remember it was like very like tech based. It was like, I don't know, the previous school I went to, it was like kind of like a regular school, and this one was very like all the online assignments were like tracked online, like via the app. They had their own app. Like I think each kid had like their own iPad, and it's like Alt School was very project based. So instead of just doing the regular drills and literature, they actually got to go out in the world and experience the world and create different things that way. And they also had to learn how to work together. And so I was looking for an education that reflected the types of skills that people need in today's workforce.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엘리사. 알트스쿨의 최첨단 기술과 자유로운 방식에 끌려 두 아들을 모두 이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3년 설립한 알트스쿨. 세계적인 IT 개발자 저커버그가 투자하고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막스 벤틸라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벽이 없는 개방형 공간으로 학년 또한 구분 없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생님 대신 최첨단 디지털 기계가 교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모들의 거센 항의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학력 저하. 리사 또한 자녀 2명 모두 알트스쿨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어도 감사 편지조차 쓰질 못했습니다. And as we had every quarter meeting with the teachers on their progress report, I didn't see any improvement. My daughter especially couldn't read, and she was reading 2 grades below. 3년간 알트스쿨에서 교사를 했던 폴. 실패의 원인을 선생님의 역할에서 찾았습니다. Teacher to be in the classroom doing that. And then also, you know, it's like along the way, they're children. Along the way,
they veer off course, like they make mistakes, and our job as the teachers is to like help them get back on course and like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m and give them feedback. I think for sure, definitely they have to get improved, which I think comes with the territory of it being like cutting edge, is that because of how it's set up, you would have like a bubble of like all kind of the same opinions and nothing to like really fight that. Like I know for me, like as I didn't have like opinions, or like, you know, and you're like a young kid, you're making opinions, and everyone has the same opinions, so you kind of just like envelop onto that instead of having different perspectives to offer. 알트스쿨에서 마지막 교장을 역임했던 데빈 보디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실패의 원인을 물었는데요. The dynamics of change in education just follow a different pattern than they do in some other industries or markets. And so I profoundly believe that we had the right ideas and the right model and the right approach, and that we just needed more time. 최첨단 기술에 올바른 교육자의 시각이 결합됐으면 알트스쿨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요? AI 융합중심학교, 부산 동아고등학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일단 관련된 사항을 먼저 드리고 협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든 교과 과목 선생님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실제 수학은 AI하고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급 수학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넓혀가지고 1학년, 2학년 수학 과목에도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수학과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동아고 자체에서 생성형 AI 활용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회의인데요. 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교내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냅니다. 특히 AI 융합 수업을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협업해서 어떤 주제를 찾고 어떻게 수업을 해 나가에 대한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또 많은 만남이 필요하고 많은 모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미래 역량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과 AI 교육은 학교 현장에 이제 막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수업에 활용하면서 보완 부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과준제를 위해서 어떻게 동아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좋은 예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미래에 다른 학교 애들보다 또는 뭐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CSV로 다운받았죠? 정보 시간입니다. 컬럼명을 지정해줘야 돼. 선택 과목인데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잘하네. 다시 에러 난 걸 한번 밑에 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선생님들의 AI 관심이 학생들에게 전염된 걸까요? 그러면 지금 클래스 타입별 수준도 높습니다. 너무 국영수 그런 거만 하다가 살짝 좀 자기 적성에 맞는 수업할 수 있게 조금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좋아합니다. 왜 이걸 선택했어요? 네? 좀 컴퓨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했습니다. AI 융합 중심 학교답게 AI 동아리는 이 학교 최고 인기 동아리입니다. 자, 1조부터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오늘은 지역 AI 경연대회에 출품할 작품들을 점검하는 날인데요. 참여자 모두가 수상 경력이 있는 고수들입니다. 그 정보 과목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단순한 프로그램 문법 정도만 학생들이 배우고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고 어떤 거를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교과에 뭔가를 생산해내려고 하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반찬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비를 쳐냅니다. 버려지는 잔반량으로 급식 영양을 자동 분석하는 프로그램부터 계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게임까지 AI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학생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구현해냅니다. 이러한 활동은 선생님의 역할에 따라 학생들의 역량이 달라지는데요. 솔직히 AI 융합 중심고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AI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전혀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초임 선생님들은 임용고사라는 걸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준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내일 연수가 잘 진행. AI 기술이 발전하면 선생님의 역할이 사라진다고요? 아닙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DID로 영상을 합성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소개하는 역할이 바뀌니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강의실 열기는 뜨거운데요. 텔레비전에서 국악 부르기 대회 등 축제를 많이 해서 국악을 더욱더 주말을 반납하고 모인 경기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강의하는 선생님도 현직 교사입니다. 각종 사이트에 있는 그림들을 그런 글과 같은 자료를 다 학습하고 그걸 토대로 새롭게 창조해낸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그게 검색 엔진과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디오 생성을 누르면 비디오가 여기서요? 네. 지금 눌러요? 네. 어때요? 재밌어요. 따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좀 약간 벅찬 느낌이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래 교육이 다 미래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실적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교육하는 연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정보 전달의 티칭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코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바꾼 교실 풍경입니다. 세상이 격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그 교직에서는 AI나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질문하는 연습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도와드리고 싶고요. 저는 교육이 이제는 정말 변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연수를 통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진원 선생님은 과학 담당 선생님인데요.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서죠. 이렇게 식물 도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여기에 챗봇이 들어가는 거죠. 추가 정보 제공을 학교 근처에 식물을 찍어서 학생들과 식물 도감을 만들었는데요. 수업의 핵심은 식물이 아니라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프롬프트 입력하는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래밍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말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다양한 생성형 AI로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프롬프트 작성하기라 말하는 선생님. 챗봇 만들기를 통해 프롬프트 작성 요령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잘 될까요? 아마 계속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걸 그대로 써도 되지만 우리는 우리 목적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프롬프트를 우리 목적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다시 프롬프트를 가서 수정을 또 해야겠죠. 이상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해야 좋은 챗봇. 이런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뇌에 있는 정보로만 그냥 간략화해서 말해버리면 이 AI는 그냥 저희의 뇌에 있는 내용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글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AI가 잘못 작동할 확률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식물 챗봇인데 자전거 구매? 이런 질문에 죄송합니다 뜨면 성공. 만약에 내가 맡은 게 동백이다. 동백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근데도 답변을 계속하면 이제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또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시도하면 되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서 프롬프트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금지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 따로따로? 아까 민진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 저 소나무, 잎합나무, 배용나무에 대해 관련하는 내용은 아, 그러니까 세 가지 이 식물의 종류를 쫙 대고 이거랑 관련 없는 건 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계속 나왔고 그랬더니 그 세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했다. 따로따로 한번 해보세요. 따로따로 해도 되는지. 이거 좋네요. 따로따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그 방법을 실패를 통해 스스로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무들의 모임으로 소나무, 배용나무, 잎합나무에 대해서 만들었는데요.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챗봇을 완성한 과학 수업. 친절한 챗봇이 들어간 식물 도감이 완성됐습니다. 와서 가져가세요. 지금 교육 현장에선 선생님의 수업 설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익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동차 로봇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양으로 얘를 조종해서 얘가 앞으로 직진해서 사탕을 끌어다가 로봇팔을 내리고 후진을 할 거야. 이 놀이 안에 딥러닝이라는 AI 기술이 숨어 있다는데요. 학생들이 AI가 활용된 도구를 얼마나 많이 접해봤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인공지능의 원리나 이해,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늘리면 학생들이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로봇을 학습시키고 있는 학생들. 가, 멈춰. 비슷한 동작을 로봇에게 계속 학습시키는 것. 이것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손포즈를 한다면 이 손포즈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학습시킨 다음에 이 손동작은 직진을 하라는 표시야 이런 것을 AI에게 학습시켜줬습니다. 단순한 원리만 알려주면 거기에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학생들. 각자의 딥러닝 운용법을 찾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업을 통해 배우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세 개. 손 동작이나 그거를 학습시켜서 자기가 움직이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 팔을 들거나 내리거나 하는 부분이 가장 약간 기억에 남고 뭔가 다른 방법에서 활용해보고 싶기도 한 방법이었습니다. 각자가 만든 미래형 이동수단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시키려고 하다가 나와서 하는 거 싫잖아. 그래서 AI가 해줄 거예요. AI가 그걸 해줄 거야. 여러분들의 워딩을 그대로 AI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여성분으로 할게요, 이거. 지민, 이렇게 제너레이트 생성을 하시면은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이스로 바꾸시면 되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한 번씩 테스트 해보세요. 내용만 써주면 목소리를 내어 발표해주는 생성형 AI. 생성형 AI 종류도 참 다양하죠. 미래 이동수단의 특징을 글로 작성하는 학생들. 정리가 된 글을 프롬프트에 넣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소리를 클릭. 내 거는 꼭 구경하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포차 현적. 재원이 거 성공했어? 재원이의 미래 이동수단은 어떤 걸까요? 저희 로봇은 메디봇입니다. 저가 메디봇으로 한 이유는 이름을 메디봇으로 정한 이유는 상상력 만점. 생성형 AI가 융합된 미래도시 이야기 수업. 학생들은 얼마나 만족할까요? 원래 되게 기대했던 친구들은 워낙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기대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빨리 가서 그만큼 아이들이 재밌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만족스럽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와 이해도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생성형 AI가 학습 도구로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국어 시간에 만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음악 시간에 이제 그 캐릭터의 주제 선율에 맞게 맞아. 캐릭터의 성격에 맞게 주제 선율 만드는 거 코딩으로 만들었고 또 악기로 효과음. 맞아. 악기로 중간중간에 효과음을 넣어서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죠. 음악이. 그죠? 나무꾼일 요거 국어에서 음악으로 이어지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 혼자 나무를 벤다. 열쇠. 이번에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 더 열심히 벤다. 열쇠. 더 열심히. 연습이지만 배경음악과 효과음까지 맞추는 학생들. 가능한 이유는 음악극에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그 챗GPT를 활용해서 각색한 거에 대한 그 시나리오에 음악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넣어가지고 지금 대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극 시간의 성취 기준은 극적인 부분 효과를 극대화하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배경이 그 캐릭터가 죽어서 슬픈 분위기여서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얼마나 이해했는가. 그리고 가장 극적인 부분을 골라 음악을 선정합니다. 약간 어두운 느낌 그런 분위기. 그리고 다시 음악과 극이 어울리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은 예전 음악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음악을 찾아서 배경에 어울리는 슬픈 분위기의 음악을 정했어요.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해지는 생성형 AI가 수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번역은 물론 작곡까지 클릭 한 번으로 완성이 가능합니다. 바뀐 수업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이전 수업 방식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따라야 하니까 그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따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색깔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그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수업. 음악 선생님은 학생들과 더 가까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집중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고운 말 나쁜 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음악, 연기까지 학생들이 완성한 무대입니다. 여기는 게임의 숲속에서 착한 나무꾼이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 혼자 나무를 벤다. 이번에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 더 열심히 벤다. 교실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벤다. 생성형 AI는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간식왕이 착한 나무꾼의 시체를 발견하고 게임 아이템을 죽인다. 고운 말로 나를 대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 아이템 모두를 가져라. 이렇게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쳐봐 일로와. 이야. 간식왕이 육지의 나무꾼의 고운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 이번에도 이제 진짜 고운 말만 써야겠다.
끝. 지금까지의 교육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았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받는 시대가 될 거다. We need to create environments in which teachers first and then students are experimenting with the new technology. That they are trying to push it to know what the boundaries are. What are the limitations? What is it that I can do with this? What is it that I cannot do with this? What can I create with it?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주라는 그런 개념만 제시를 했잖아요. 너무 많아. 이럴 때 필요한 게 생성형 AI인 것 같거든? 지구에서 출발하는 생성형 AI 쓰면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좀 더 쉽게 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Now it's got to grow for 20 years, and the kids today who are being born today are going to grow with it. And those are the AI natives. 교육에서 AI는 친구, 연결고리, 칼, 발판, 창문, 경험이다.